고대 타타르인의 눈에 비친 원래 백인 노예. 독일 여성은 뻣뻣하고 슬라브인은 값이 싸다. 현대사에서 우리는 노예 무역이 인클로저 운동의 번영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플랜테이션 경제가 발전하면서 유럽의 신흥 부르주아지는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노동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이때 발견의 시대를 따라잡으면서 신세계가 발견되고 값싼 흑인이 자본가의 눈에 불을 축적하는 보물이 되면서 흑인 노예 무역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이르면 13세기부터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백인 노예가 주요 타깃이었다. 백인 노예 무역의 발전. 실제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노예 무역이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비인도적인 인신매매는 문화적 윤리가 뒷받침되는 한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에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후진국이 충분한 노동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경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빠른 통로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무역은 물론 그 나라나 이웃 국가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국제 노예 무역 집단은 언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에 큰 역할을 한 나라 중 하나가 제노아였습니다. 발견시대 이전의 골드러시를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당시 유럽인들은 고대 동부 국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인의 눈에는 인도가 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항해사들은 부를 얻기 위해 먼 동쪽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제노아는 뛰어난 지리적 위치로 인해 갑자기 당시 베니스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1266년에 제노바 탐험가들은 골든호드의 몽골칸과 협정을 체결하여 제노바 지역을 흑해 지역에서 가장 큰 노예 무역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지 비잔틴 군대와 국제 노예 무역인 이탈리아 해양공화국도 참여했습니다. 곧 점차적으로 가지와 잎이 퍼집니다. 당시 제노바인들은 주로 동유럽의 여성 노예들을 이탈리아로 인신매매했으며 십자군 전쟁 중에 전투에 적합한 젊은 남성들을 군인 후보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크림 칸국은 백인 노예 시장의 주요 세력이자 주요 상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15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 데카는 콘스탄티노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타타르 국가는 오스만 제국에 항복하여 유명한 터키의 채찍이 되었습니다. 고대 타르타르. 역사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등장한 제국은 극히 드물다. 총 6개국뿐이고 마지막 거대 제국은 시작해서 거의 6세기 동안 통치했다. 14세기부터 지속된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있으면 당연히 그 주변에 많은 작은 나라들이 그의 말에 굴복할 것이고 이것이 타타르족의 경우입니다. 중국의 타타르어는 명나라 칭기즈칸의 직계 후예인 북원 왕조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부르는 타타르어는 그 의미가 다르다. 중국에서요. 유럽인들의 눈에 타타르족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을 가리키는 몽골계 민족 집단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 통치 기간 동안 투르크족은 크림 칸국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크림 칸국은 칭기즈칸이 세운 대몽골 왕국이 분열된 후 형성된 칸국이다. 4개의 주요 칸국 중 하나인 킵차크 칸국이 분열된 후 그 중 하나가 독립국가를 설립하여 오늘날의 크림 칸국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는 몽골 쪽 및 원나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음에 한 일은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노예의 탈출구. 오스만 술탄의 승인하에 크림 칸국의 백인 노예 납치는 기본적인 국가 정책이자 중요한 국내 경제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과 공식적인 인정에 힘입어 타타르족의 동유럽 국가 약탈은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타타르인들은 확실히 상품의 출처를 고려하는 데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지역의 노예들에게 다르게 라벨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여성은 키가 크고 마르고 뻣뻣해서 오스만 하렘에서는 육체 노동에 적합하지 않았고 당연히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러시아 여성들은 외모가 뛰어나고 여성스럽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러시아 여성들은 너무 많이 빼앗겨 귀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라브족의 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수의 동유럽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백인 노예 무역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백인 남성 노예가 기술을 익히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대에 들어갔거나 궁궐의 황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제국의 핵심 수준으로 올라가 노예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성 노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하렘, 매운꿀 및 기타 장소에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단 아내와 결혼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얻을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홍보 채널인 것 같지만 운이 나쁘면 목숨을 잃게 된다. SULEIM은 더 매그니퍼선트의 유명한 첩 H. IM은 LBIB에서 태어난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뒤집힌 여성 노예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노예 무역을 통해 더욱 강해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시대 말기에 접어들었고 기술의 낙후, 대중의 불안, 콜레라병 등으로 인해 제국은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왕따를 당하던 러시아는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고 러시아 제국이 코카서스 산맥을 정복하면서 흑해 북부 해안은 점차 러시아의 통치 지역이 되었다. 1783년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합병한 이후 백인 노예 무역도 중단됐다. 그때부터 흑해 지역에서 타타르족이 사라지고 마침내 암흑 노예 무역도 막을 내렸다. 당시 유럽에서는 노예 무역이 너무 흔해서 오스만 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절반이 지역 주민이 아니었고 주민의 15%가 해방 전에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유럽 국가에서도 사람을 강탈하고 노예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군수품을 필요로 하는 전쟁, 질병 전염 등으로 인해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노동력을 채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는 사람이 정하고 당시 사람은 시대에 의해 자연히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 발전의 최종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사를 노예로 길들이는 나라는 자연히 진정한 전사를 낳게 된다.